대한민국은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다 보니까 힘을 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을 제외한 미국은 어때?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잖아요. 주가가 지금 화랑을 펼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유동성이 있기 때문인데, 그 유동성들이 지금은 다시 가상화폐 쪽으로 빠져나가는 측면들이 보이죠. 근데 이거는 느낌이나 필링이 아니고 가격에서 나오잖아요. 그냥 신고가를 뚫어버리잖아요. 안녕하십니까, 화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2월 29일 목요일 시간 13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해당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느덧 2월 말일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일단 지난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전장 대비해서 23포인트가 하락한 38,949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 거래일에서 39,000포인트가 이탈됐었고, 전일은 개장을 하면서 낙폭을 좀 키웠던 상황이었는데요. 강중에 거의 38,700포인트까지 밀리면서 200포인트 이상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아랫꼬리에 매달리면서 양봉으로 마감이 됐는데, 제가 어제 이 시간에 설명드리기에 5일선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결국은 기다리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오늘 PC 지표 발표가 있는데, 어제도 PC 지표 발표가 있었죠. 네, 어제 PC와 오늘의 PC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PC 지표는 지금 이 명목상의 내용이긴 한데, 자, 일단 오늘 나올 PC는 자, 여기입니다. 오늘 나올 PC는 전년비 대비, 그 다음에 전월비 대비에 대한 PC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서도 그렇고 경제시장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데, 어제도 나왔죠. 어제도 이제 수정치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제도 변동성은 있었습니다. 어제도 이 내용이 나오면서 변동성은 있었고, 미국 증시가 개장하면서까지도 변동성을 받았는데, 제가 해당 지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연준 쪽에서 관련된 발표가 나오는 것은 10중 8구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어저께 연준 이사들이 다 나와서 연설들이 좀 있으셨는데, Q&A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콜린스, 그 다음에 윌리엄스, 보스틱 총재까지 세 분 나오셔서 발언하셨습니다. 여전히 그분들도 파월 연준 의장과 동일한 선상에서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연준에 관련된 지표, 경제와 관련된 지표는 그 가이던스의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사실 지표가 나왔을 때 어제 조정을 받았던 측면, 어제 새벽까지 조정을 받았던 이 측면이 어떻게 보면 연준의 가이던스 안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세로 밀려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생긴 부분이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제가 어제 현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물이 이제 힘이 좀 빠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보시면 위에 시가총액이 높은 친구들 보시면 파랗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구글, 일라일릴리까지 새파랗단 말이죠. 사실 이 부분이 반영을 받았어요. 이 부분이 반영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경제지표를 끝까지 확인하고자 하는 투자들이 있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매물을 쏟아붓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매물을 쏟아붓지 않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이 생깁니까? 공격적으로 매물을 쏟아붓지 않으니까 지수가 브레이킹이 걸리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어제 새벽녘에는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왔습니다만, 결국 이제 고점에서의 매물 소화 과정, 그 다음에 오늘 경제지표를 최종 확인하고 나면 방향성을 아마 몰아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 쪽에 대한 내용들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기업들에 대한 재료가 소진됐다라는 게 좀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재료가 소진되지 아니했다고 하면, 기업들의 재료가 소진되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젠 기업들의 재료들이 이미 노출이 됐고 소멸을 한 시점이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의 지지력을 찾기가 수월하진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힘없이 밀리는 경향을 보이고 저점을 어제만 해도 3차례 정도 하회하는, 물론 지금 현재 시간대는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저점을 거의 3회 이상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점을 그렇게 빨리 하회를 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매물에 대한 소화를 아주 급격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한 매물 소화를 급격히 하고 있는 부분들은 고려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그런 자금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 비트코인이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원화로 거의 8천만 원인가요? 저는 비트코인을 보지 않아서 트레이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는 전문적 소외가 없습니다만 지금 비트코인 쪽이 하락을 보이다 보니까 시장의 유동성 자금들이 멈추는 거예요. 지금 보면 미국 증시가 왜, 우리나라 증시는 왜 약해요, 여러분? 대한민국 증시는 왜 약합니까? 뭐 대한민국이 부족해서 약해요? 그거 아니죠. 유동성이 부족해서예요. 유동성이 충분히 없어요, 대한민국은. 그러다 보니까 힘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다 보니까 힘을 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을 제외한 미국은 어때요?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잖아요. 어떠한 재료로? 생산형 AI를 관련된 부분에 기점을 통해서 주가가 지금 화랑을 펼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유동성이 있기 때문인데 그 유동성들이 지금은 다시 가상화폐 쪽으로 빠져나가는 측면들이 보이죠. 근데 이거는 느낌이나 필링이 아니고 가격에서 나오잖아요. 그냥 신고가를 뚫어버리잖아요. 고점을 그냥 뚫어버리잖아요. 저 비싼 가격대 8천만 원대. 물론 뭐 저게 가치를 1억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3천만 뭐 3억을 보시는 분도 있고 그 이하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언론에서, 우리나라 언론에서조차도 아침에 출근할 때 경제 채널을 듣다 보면 다 그 얘기예요. 제목이 다 헤드라인이 그거더라고요. 비트코인 1억 갈까. 그만큼 유동성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힘을 못 받는 효과가 나타나 버리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 측면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2024년도 2월 29일 목요일이에요. 내일, 그럼 이제 2월 29일 끝나니까 내일은 3월 1일이죠? 3월달로 넘어가기 때문에 2월 29일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월 말이잖아요. 월말은 월말 차익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죠. 그걸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는데 왜 윈도우 드레싱을 하냐면 기존에 보유했던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수익을 확정해야죠.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계좌에 수익 중이에요. 아니면 계좌에서 손실 중이에요. 그거 손실이에요, 수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왜? 확정한 게 아니니까. 그걸 우리가 표현할 때 미실현 손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관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그로 인해서 기준점을 잡고 성과를 매기기 때문에 포지션에 대해서 청산을 하기 마련이란 말이죠. 그 물량들이 오늘 쏟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특히나 많이 올라왔던 이 빅7들, M7들, 저는 빅7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는데 M7입니다, 정확히. 이 M7 종목군들이 다 파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포트폴리오 안에서의 정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정리가 단발적 정리냐 장기적 정리냐는 몰라요.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그 매물에 대한 청산 속도가 가속화가 되면 될수록 시장의 압박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재 보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분위기 자체는 일단 긴장감이 팽팽하네요. 어제보다도 더 긴장감이 팽팽한 것 같고요. 어제도 사실은 좀 이 시간대, 제가 영상을 찍을 시간대만 해도 거의 뭐 봐주지 못할 정도의 거래량이 메말라 버려가지고 뭐 완전히 간망세인데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적인 틀 형태를 보면 박스에서 가둬두려고 하는 경향이 계속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 또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계감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위기 자체는 긴장감이 있고 끝까지 내용을 확인하고 움직이려고 하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확인된 이후에는 아마 강력한 변동성이 연출되면서 강력한 매물 소화로 전개되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기본 뷰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구간에서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다, 마무리됐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해당 매물 소화 과정은 조금 더 걸쳐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 제가 보고 있는 의견이다 라고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으며 어제 영상들 보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고 계신데요. 그러면서 또 많이들 해당 브리핑에 대해서 받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카카오톡으로 문의 눌러주시다고 하면 저희가 아주 짧은 기간이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지에 관련돼서 시장 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시간 여러분들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